안녕하세요. LA의 피투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장의 주요 소식 살펴보고 영상 말미에는 중요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시장의 상황. 그레이스케일의 거래량이 유출 물량이 아니고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5억 7천만 달러. 블랙록은 4억 6천만 달러. 간격이 팍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뭐 일주일 안에는 이게 뒤집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해보는데요. 그레이스케일로 인한 공포 분위기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인 찰스 스왑. 제가 사용하고 있는 주식 거래소이기도 한데요. 이 친구들도 이제 비트코인 ETF에 뛰어든다. 후발주자로 나서고 있는 찰스 스왑. 먹을 게 있으니까 뛰어드는 거겠죠. 자, 이런 기관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쟁이 이제는 구글 광고에서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부로 구글의 암호화폐 광고 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코인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었는데 역시 비트코인 ETF가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 바네크, 프랭클린 템플턴, 피델리티 밑으로 쫙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네크가 요즘 실적이 별로입니다. 그래서 블랙록보다 돈을 더 많이 내서 이 광고 순위를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 순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광고 경쟁 치열해질수록 우리에겐 좋은 거겠죠. 네, 미국 연준의 금리 발표를 하루 남겨놓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은 바로 5.25% 금리 동결입니다. 금리 동결을 97.9%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언제나 이렇게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연준의 인사들이 여러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시장이 그쪽으로 예상을 하도록 유도하는 모습을 보여왔죠. 자극을 줘가면서 이번에는 동결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월 달에는 어떻게 될까? 1월 달은 동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3월에는 갈리고 있습니다. 52.9%로 동결, 그리고 46%로 금리 인하. 야, 금리 인하가 돼야 되겠죠. 미국 경기가 매우 어려운데 돈 찍어내서 살려야 됩니다. 양적 완화 정책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연준이 아닐까. 선택의 폭은 매우 좁아 보입니다. 다만 적시에 탁탁 금리 인하를 시장의 요구에 맞춰서 해야 될 텐데 그걸 조금만 실수한다든가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 우리가 지켜봐야 될 텐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화폐량이 늘어감에 따라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가면서 코인의 가격에는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해 왔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의 이름은 브라이언 브룩스입니다. 이 사람은 법조인이기도 하고요. 암호화폐 분석 전문가입니다. 미국 상원에 나가서 암호화폐의 원리에 대해서 자주 설명을 하곤 하는데요. 이 사람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암호화폐는 커런시, 명목 화폐를 교체하려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암호화폐는 뱅킹, 은행 시스템을 교체하려는 거다. 그래서 은행 시스템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그렇게나 암호화폐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은행 시스템을 사용해 왔습니다. 은행이 하는 핵심 업무가 뭘까요? 바로 장부를 관리해 주는 겁니다. 장부에 이 사람이 돈을 이만큼 넣고 그리고 얼마큼을 찾아갔으면 그거를 조절을 해주고 돈을 이쪽으로 보냈다면 여기서 빼주고 이 사람 장부에다가 돈을 또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서 이걸 관리해주는.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 은행을 믿고 이 장부에 써있는 만큼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돈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걸 중간에서 해주는 게 은행이었는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장부 관리 시스템이 있을 수 있겠죠. 바로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비트코인입니다. 누군가를 믿지 않아도 누군가가 개입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지 않아도 탈중앙화되어서 시스템적인 룰에 의한 그런 장부 관리 시스템이다. 아직까지는
이 은행이란 주체를 믿고 이 은행이 중간에서 남의 돈을 가지고 그 돈으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없는 돈까지 빌려주고 떼돈을 벌고 있는 은행 시스템인데, 그리고 돈 모자르면 중앙은행에서 무제한으로 찍어대는 이러한 은행 시스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에게 빨대를 꽂고 쪽쪽 빨아먹어 왔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의 친구가 나타나서 그 빨대를 뺏어서 분지러뜨리려고 하니까 가만히 놔둘 수가 없잖아요. 이놈의 이 못된 불법 자금 세탁에 사용되는 테러 자금, 기타 등등 사기, 불법적인 용도에 인신매매에 사용되는 비트코인 싹 다 없애야 된다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공격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금권 세력들은 공격을 하는 듯 하다가 태세 전환을 하고 있는 그 중간 어디인가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게임, 이거 뭘까요? 모노폴리 해보셨나요? 주사위 던져 사는 거.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부루마블이라는 게 있었는데, 모노폴리는 이제 미국식인데, 어제 제 아들 친구들이 놀러 와서 다 함께 이걸 하고 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 하는 방법 설명서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애들이 노는 동안에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모노폴리 룰 중에 11번, 만약에 은행이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게임을 중단해야 될까? 하다 보면 이제 건물 팔아서 은행에서 돈 가져오고 하다 보면 은행이 돈이 다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파산하지 않는다. The bank never goes bankrupt. 은행은 파산을 절대 하지 않는다. 계속하려면 옆에 종이에다가 따로 쓰면 된다. 그냥 이렇게 장부를 따로 만들어서 이 친구가 이 친구한테 얼마 줘야 되고, 아니면 은행이 나중에 너한테 $200 줄게,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The banker may also issue new money. 새로운 머니를 만드는데 그냥 아무 종이에다가 대충 찢어서 만들어서 그걸 그냥 돈으로 사용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보니까 갑자기 저는 이제 또 깨달음이 오겠죠. 역시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달러, 명목화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돈, 이거는 모노폴리 머니랑 똑같다. 이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은행이 돈 떨어지면 그냥 있는 걸로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없는 돈을 빌려주고, 아니면 제롬 파월이 야 눌러 하고 누르면 다다다다다다닥 새로운 돈이 막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또 노는 겁니다. 참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자, 이제는 무거운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주제, 2022년에 그 처참했던 순간들이 아직도 우리들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 폭락의 순간, 좌절의 순간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털어버리고 상승장에 진입하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예전에 좀 힘들었지만 이제는 반감기 금방 시작하고, 또 ETF 승인됐으니까 자금들 몰려들면서 수익 실현할 수 있겠다. 원금 회복을 아직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도 원금 회복은 시간 문제다. 이러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고통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테라 루나, 그리고 셀시우스, 보이저, 블록파이, FTX, 그런 사태들을 거쳐가면서 피해를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는 없죠. 테라 루나는 회복될 수 없는 상처로 우리 피해자분들께는 큰 흉터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셀시우스, 보이저, 블록파이, 그리고 FTX까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어느 정도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피해자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이제 거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암흑 중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동안 다루지는 않았지만 고팍스라는 거래소에 돈을 물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FTX 사태가 터지면서 그 불똥이 제네시스라는 업체로 번져갔습니다. 고팍스에서 예치 프로그램 대행을 해줬던 회사가 제네시스였죠. 제네시스가 아이고 우리 파산 이러니까 고팍스에서 돈 맡겨놓으신 분들이 자금이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을 길이 없었는데 고팍스의 선택은 그나마 피해 보상을 해주려면 이 남은 자산을 싹 다 처리해서 팔아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인수 합병을 시도를 했는데 다행히 바이낸스에서 지분을 사서 처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이낸스가 고팍스의 지분 41.22%를 인수하면서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이낸스 인물로 지배구조를 바꿔야 되겠죠. 샀으니까.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게 완료되면 고파이 원리금을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피해 보상을 다 해주는 겁니다. 고팍스가 작년 3월 초에 금융위에 등기 임원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고 당국의 신고 수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을 하고. 자, 그런데 이 금융당국에서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거 뭐 안 되면 안 된다. 뭐가 부족하다라는 말이 있어야 될 텐데. 아니 뭐 법에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있나 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특검법 제7조 2항 등등 여러 법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을 때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 모든 걸 따져봐도 불법적인 게 없어요. 아무리 법을 뒤져봐도 주식 인수나 양도, 지배구조에 관한 변경 사항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위법적인 사항이 전혀 없는데도 벌써 240여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일주일 이내에 처리되는 게 일반적인데 제가 보여드리는 이 정보는 피해자들의 탄원서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보면 피해자분들 대표분께서 제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신고 수리가 늦어지며 투자자들은 FIU의 가상자산 담당자를 상대로 2023년 11월 28일 종로경찰서 수사과에 금융당국을 상대로 직권남용 고소장 진정서 제출한 상태이고 24년 1월 27일 고파이 채권단 대표와 고파이 피해자들은 담당 변호사와 함께 종로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피해자들은 국민신문고와 감사원 민원실을 통해 수백 통이 넘는 민원을 접수하였고 FIU 가상자산 담당자들에게 무수히 많은 전화와 방문을 통해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원하였지만 심사 절차를 법령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라는 단 한 가지 답변만으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3년 6월 고파이 채권단 심재훈 변호사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로부터 FIU의 심사 지연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자, 인정이 되었는데 아직 해결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피해자가 현재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어서 병원은 어떻게든 환자를 살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정작 이를 도와줘야 할 정부에서 이를 막고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분에 수많은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멀쩡한 회사에 투자자가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투자를 하는데 도대체 왜 국가에서 이를 방해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는 고파이 피해자들은 24년 1월 31일 수요일부터 내일부터입니다. 매일 정부 시청 청사 앞에서 고팍스 피해자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고파이 피해자는 2,875명이며
1월 말 기준 피해 금액은 603억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 피해자분들이 시청 앞에 나가서 집회를 매일 진행하시겠다고 합니다. 이분들께는 생존의 문제죠, 이거. 제가 그동안 셀시우스 또 FTX 피해자분들과 함께 피해 보상 신청을 해가면서 그분들의 그 간절함을 느끼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간접 경험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신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코인 투자자들은 함부로 해도 되는 건가요? 호구인가요? 금융정보감독원, 이 사람들의 임무는, 책임은, 업무는 무엇일까? 뭘 하는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들이 세금 내서 지금 그 자리에 앉혀놨잖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 사람들의 보스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놨는데 지금 국민들의 밥줄을 끊어 놓는 게 맞는 표현인가요, 지금? 어떤 분들께는 전부일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얼마나 절실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럴 때는 참 아무 힘이 없는 게 억울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가진 건 없잖아요. 다만 우리가 하나로 뭉쳤을 때, 한 목소리를 냈을 때 그래도 어떠한 움직임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우리가 비록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는 없어도 한 마음으로 이분들과 함께 한다면 작은 변화의 시작일 수 있지 않을까. 내일 당장 추운데 나가서 생존에 투쟁을 하실 분들, 여러분들 뜨겁게 응원해 주시고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